미국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이름의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주식시장은 당연히 크게 흔들리며 시작했습니다. 당장 계좌에 파란불이 켜지고 공포심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QLD, TQQQ 투자자들은 당장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이 하락을 온전히 견뎌내야 할지 끝없는 고민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그 명확하고 단호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단 한 주의 주식도 팔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매수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냉혹한 시장의 현실과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철저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전쟁의 참상과 경제지표의 하락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먼의 냉철한 시각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과거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고 공매도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던 아주 예리하고 차가운 인물입니다. 만약 지금 발생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치명적인 악재라면 그는 당장이라도 하락에 베팅하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단 하나의 트레이딩도 하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특수성 때문에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시장이 출렁이겠지만 2달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탐리 역시 정확히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뉴스에서 쏟아지는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와 참혹한 현장의 모습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극도로 자극하고 시장의 변동성 지수를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충격이 거대한 미국 경제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결코 바꾸지는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늘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 극심한 매도세가 몰리며 폭락했지만 막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반등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공포 속에서도 QLD, TQQQ 투자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늘 혼란스럽고 위태롭습니다. 남미에서 치명적인 경제 문제가 터지고 중동에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며 당장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파멸적인 위기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매번 이런 것이 경제의 파도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얄팍하게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든다면 우리는 결코 장기적인 부의 탑을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시장에 머무는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결국 우리의 최종 수익을 결정짓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단기적인 출렁임에 도박처럼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자본주의의 영원한 장기적 우상향, 그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나의 자본을 묵묵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과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엄격한 규율에 대해 넷플릭스의 최근 행보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경쟁사인 파라마운트가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을 때 넷플릭스는 그것을 덮을 만큼 충분한 막대한 자금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리하게 인수 가격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경영진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해당 자산의 객관적인 적정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가 그들이 설정한 마지노선을 단 1원이라도 넘어서자 그 어떤 아쉬움도 없이 미련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으로 위대하고 엄청난 자제력의 표본입니다.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독식하겠다는 개인적인 명예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주주들의 장기적인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는 그 어떤 재무적 리스크나 규제의 늪도 떠안지 않은 채 경쟁사로부터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계약 파기 위약금만을 현금으로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규제와 부채의 늪에 빠진 죽은 주식이라고 온갖 조롱을 받던 넷플릭스의 주가는 이 냉철한 결정 하나로 며칠 만에 30% 가까운 엄청난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QLD, TQQQ 투자자인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넷플릭스 경영진의 차갑고 냉철한 규율을 뼈저리게 배워야만 합니다. 시장이 끝없는 탐욕에 휩싸여 영원히 오를 것만 같은 환상을 심어줄 때 무리하게 빚을 내어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하거나 반대로 시장이 깊은 공포에 질려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을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패닉에 빠져 손절매하는 것은 철저한 계산과 원칙이 결여된 가장 어리석고 감정적인 투자의 전형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자립, 바로 그 위대한 자유입니다.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르지 않는 패시브 인컴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젊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리는 코스트파이어의 삶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흔들리는 숫자에 대한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내가 정해둔 확고한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량을 묵묵히 늘려가는 지루하지만 가장 확실한 체계적인 매수 전략만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주가 가지는 필연적인 변동성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최근 듀오링고의 충격적인 실적 발표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듀오링고는 실적 발표 직후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20%나 수직으로 폭락했습니다.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은 여전히 훌륭하게 35%나 성장하고 있었지만 경영진이 제시한 향후 수익 가이던스가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폭락을 지켜보며 수많은 비관론자들은 이제 거대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으니 기존의 언어학습 시장은 완벽하게 끝났다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비관적인 편향을 정당화하기 바빴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늘 온갖 그럴듯한 이유들이 사후에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듀오링고의 최고 경영자는 이러한 단기적인 주가 폭락과 시장의 호들갑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언어학습 시장 1일 활성 사용자의 무려 85%를 독점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압도적인 실제의 데이터를 당당하게 제시하며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론이라는 얄팍한 논리를 완벽하게 일축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시장 점유율이 뺏길 때 오는 것이지 단순히 단기 가이던스가 낮아졌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듀오링고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수익성 개선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3년 안에 전체 사용자를 지금의 2배인 1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는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장기 비전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압도적인 플랫폼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QLD-TQQQ는 미국의 혁신을 이끄는 나스닥 100 지수를 직접 추종하며 그 거대한 바스켓 안에는 듀오링고의 철학과 같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위대한 기술 기업들이 가득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가 2배, 3배의 강력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만큼 개별 기술 기업들의 20% 하락이나 나스닥 시장 전체의 10% 조정은 당장 우리 계좌의 평가금을 반토막 내버릴 수도 있는 실로 엄청난 공포와 변동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잔인한 변동성의 구간에서 절대 다수의 평범한 투자자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항복하며 시장을 영원히 떠납니다. 이 하락을 견디면 더 큰 상승이 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을 이끄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본질적인 펀더멘털과 세상을 지배하는 시장 장악력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면 주가의 단기적인 폭락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자산을 평소보다 훨씬 더 싸게 대량으로 주워 담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완벽한 기회입니다. 듀오링고가 시장의 단기적인 실적 압박을 견뎌내고 훨씬 더 거대한 장기적인 사용자 확장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듯이 우리 투자자들 역시 당장 계좌에 찍히는 하루하루의 파란색 평가 손익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주도하는 나스닥 100 기업들의 영원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굳게 믿고 내 계좌의 절대적인 자산 수량을 묵묵히 확대해 나가는 그 숭고한 과정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맥도날드의 최고 경영자가 자신들의 새로운 신제품 햄버거를 직접 먹고 남긴 리뷰가 인터넷 전역에서 엄청난 조롱거리가 되며 철저하게 실패한 마케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햄버거라고는 단 한 번도 내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어색하게 햄버거를 쥐고 억지로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영혼 없는 기계적인 기업 홍보용 멘트와 가식적인 미소로 가득 찬 누가 보아도 역겨운 가짜 리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중의 눈을 속이려 했지만 사람들은 단번에 그 가식적인 행동,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본을 걸고 하는 투자 역시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깊게 고뇌하여 세운 확고한 투자 철학은 전혀 없이 그저 남들이 요즘 어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휩쓸려 수익률만 부러워하고 겉보기에만 화려해 보이는 각종 타이밍 매매 기법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은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의 그 가식적이고 영혼 없는 햄버거 먹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과 진정성이 없다면 시장이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파도 앞에서도 멘탈은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고 결국 공포에 휩쓸려 계좌가 익사하고 맙니다.
내가 도대체 왜 다른 수많은 자산을 두고 QLD/TQQQ라는 위험한 레버리지에 내 귀한 자본을 투자하는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기술주의 찬란한 미래를 내가 왜 그토록 굳게 믿고 있는지, 피할 수 없는 레버리지의 잔인한 변동성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아주 처절하고 진정성 있는 뼈저린 고민과 철학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레버리지 투자는 그저 욕망의 눈먼 도박일 뿐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한 번의 거대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시장이 무너지면 너희들은 계좌의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찬란한 자본주의 역사상 혁신을 의심하고 내일을 두려워했던 비관론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부신 발전을 묵묵히 이끌어가는 위대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의 나의 소중한 자본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그 달콤한 결실을 기다리는 것만이 평범한 우리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전히 주식창을 가득 채운 시퍼런 파란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이 밀려오셨다면 지금 당장 무의미한 호가창과 화면을 꺼버리시고 여러분의 빛나는 일상과 본업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의 참혹한 공포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의 일시적인 실적 둔화와 주가 폭락도 긴 투자의 여정에서 바라보면 결국 지나가는 한낱 작은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주가를 맞추고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그 오만하고 얄팍한 시도를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좋은 자산을 싼 가격에 꾸준히 적립해 나가는 나의 행동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규칙적으로 자산을 사모으고 강력한 시간의 마법이 나의 계좌를 불려줄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눈앞의 탐욕을 이겨내고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낸 넷플릭스처럼 비관론자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더 거대한 장기 비전을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는 듀오링고처럼 우리도 경제적 자립과 완벽한 자유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오늘 하루도 단 한 걸음씩 굳건하고 묵묵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위대한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본의 물결에 과감하게 올라타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